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르노 삼성 자동차의 XM3입니다. 일단 이 XM3 2020년 3월에 처음 1세대가 출시한 후로 계속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 XM3 같은 경우는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쿠페형 타입의 소형 SUV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르노의 아르카나 디자인, 그리고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CMF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예요. 차량 가격은 지금 1,700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세제 혜택까지 적용된 금액이에요. 그리고 엔진 트림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로 지금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가솔린 1.3L 터보, 그리고 가솔린 1.6L 자연흡기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엔진 타입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XM3의 경쟁차종, 이게 사실 경쟁차종 중에는 이런 쿠페형 타입 차량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국산차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뭐 정보창에 경쟁 차종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게, 현대자동차에는 코나, 기아자동차에는 셀토스, 쌍용 티볼리, 그리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이렇게 일단 경쟁 차종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은 두 가지 엔진 트림 중에 1.6L 자연흡기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변속기가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가 일단 물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스템 최고 출력 123마력, 최대 토크 15.8kg 포스미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차량의 공차 중량은 1.3톤, 그리고 복합 연비는 13.4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 파워트레인 성능만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서는 아반떼가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1.6L 자연흡기 모델에 똑같이 CVT가 달려져 있었거든요. 그때 최고 출력 최대 토크를 비교해보면 사실은 XM3랑 수치가 똑같습니다. 근데 뭐 경쟁 차종은 아니니까. 일단 대략적인 차량의 파워트레인 성능이랑 기본 스펙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실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 보이시는 거는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라고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당연히 내비게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그래도 깔끔해요. 예전에 SM6 할 때보다는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베젤이 좀 많이 두꺼워서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게 하단에 이제 버튼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1열 히팅 시트, 그리고 요 스탑앤고 이 버튼도 있고요. 여기 에코 모드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공조기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오토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여기 다이얼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이쁩니다.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수납 공간에는 12V 소켓, 그리고 억스, 그리고 USB 단자 포트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별도의 충전 표시는 없어요. 그래서 충전은 되겠죠.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변속기 여기 들어가 있고,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오토 홀드 버튼은 따로 없어요. 없는 건가 봐. 일단 그렇고, 이쪽 라인에는 특별한 건 없고 차선 유지랑 조명 관련 버튼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들어가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하게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급의 패들 시프트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보통 이 변속기 자체가 이 패들 시프트를 쓴다 그러면 기존의 다른 경쟁차들 중 보면 얘를 좌측으로 당기거나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제어하겠다는 표시를 일단 얘한테 피드백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드라이브 모드도 따로 없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차에는 이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상단 쪽엔 조명이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여기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직전에 SM6 했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하이패스 룸미러에 여기 한글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한글 포트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많이 아쉬워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한글 포트는. 그리고 현대 기아 차들은, 요즘 나오는 차들은 하이패스를 이 룸미러에 안 넣고 이 상단 쪽으로 올리거든요. 그리고 룸미러 디자인을 되게 얇게 해서 좀 이쁘게 좀 디자인을 하는데, 그래도 르노 삼성은 아직까지 이 하이패스를 룸미러에다 넣는 것 같네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헤드레스트가 디자인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건 좀 특이해요. 그거 말고 또 옵션을 소개해 드릴게. 계기판이 지금 10.25인치 TFT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디지털인데, 이게 에코 모드 이렇게 눌러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저게 에코만 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그리고 제가 이게 유심히 보니까 조금 더 아쉬운 게, 저기 지금 주유 게이지 보이실 건데, 보통 기존 차들은 주유 게이지 보면은 주유구 위치를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주거든요. 얘는 그게 없어요. 얘가 지금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씩 아쉬워요. 그러니까 디지털 계기판을 집어넣는데 뭔가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일단 들어왔고요. 참고로 이 차의 서스펜션 구조는 전륜축은 맥퍼슨 스트럿이 물려져 있고, 후륜은 토션빔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소형급 차량이기 때문에 후륜에 토션빔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여기 과속 방지턱을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게 전형적인 토션빔 스타일이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약간 단단해요. 단단한데 부드러움은 사실 못 느끼겠어요. 일단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뒤에가 튀어요. 이게 예전에 토션빔 스타일의 서스펜션 구조 같은 차량들에서 나타났던 느낌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약간 단단함 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이 좀 치우쳐져 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차량이 이게 가볍다는 게 운전하면서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이렇게 조금 튀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승차감이 완전 저해질 정도로 나쁜 건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승차감 나쁜 차종들이 몇몇 좀 있었지만, 그런 차종보다는 그래도 좋아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단단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그 파워트레인만 보면 아반떼랑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XM3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이건 직접적으로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혹시 오셔가지고 야, 그 동급 차종이라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되냐, 이게 아니고 그냥 느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무단 변속기가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이 변속했을 때의 느낌, 이게 일반 무단 변속기가 아닌 그냥 기어 변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1단, 2단, 이런 3단 이런 식으로 기어 변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분을 나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무단 변속기의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 그 가속 구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악셀레이터를 전개를 하면 그러니까 RPM이 그냥 무한정 RPM이 안 바뀌고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좀 아쉽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단 변속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게 약간 뭔가 밟을 때 뭐라 그럴까, 이 밟을 때 기아가 탁탁 물리면서 나가는 그 기분이 좀 적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직선도로로 나왔고요. 이게 지금 수동 변속을 뭐 땡기고 이런 게 없어요. 차량에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일단 이 상태에서 이 패들 시프트를 조작을 하면 이렇게 수동으로 기어가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어를 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서 프락셀. 이야, 이거 뭐야. 아, 이게 수동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동으로 변속이 돼요. 뭐 일단은 가속감은 처음에 풀악셀을 전개를 하면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차량한테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조금 있고, 대신에 한번 가속을 받기 시작하면 그래도 차량 자체가 되게 가볍게 나간다고 느껴져요. 근데 조금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이 가볍게 나간다는 게 차량이 너무 가볍게 나가니까 이게 조향이 뭐랄까, 이거 차량이 좀 불안하게 이렇게 나간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럼 약간 뒤뚱거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뭐 가속력은 그래도 1.6L 자연흡기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뭐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대신에 좀 불안한 건 사실이네요. 차가 너무 뒤뚱뒤뚱거려요. 풀브레이킹. 이거는 좀 많이 아쉬운데. 뭐 일단은 초반에 가속을 전개를 해보면 RPM을 조금 상승시키는 상태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그래도 가속감은 상당히 좋아요. 오히려 아까 터널 구간, 직선도로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풀악셀을 전개하는 것보다 정지 상태에서 가속하는 게 그래도 가속감이 좀 많이 좋네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는 조금 많이 아쉽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동거리가 상당히 긴데 이게 뭐 아쉬운 거지. 네, 제동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주행씬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외관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르노 삼성 자동차의 XM3입니다. 뭐 일단 전체적으로 주행을 좀 해서 왔지만 가속감은 그래도 1.6L 자연흡기 모델이라고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한 경쾌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미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브레이크 부분은 뭐 다른 경쟁 차종들도 그랬지만 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아쉽다고 하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량 전면 쪽 디자인을 보시면 예전에 저희 SM6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디자인이 어디선가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특히 요 데일라이트 요 부분이 SM6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패밀리로고 일단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XM3를 실질적으로 처음 보는데 실제로 봐도 디자인이 그렇게 뭐 특이하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이 무난한 수준으로 잘 뽑은 것 같아요. 뭐 일단 측면 쪽 디자인 보시면 일단 휠 타이어 사이즈는 215mm의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6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 중에 가장 낮은 트림은 16인치 휠이 들어가요. 그래서 1.6 자연흡기 모델은 16인치와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측면 쪽에서 가장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저 뒤쪽 라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뒷 라인이 상당히 이쁩니다. 그 예전에 X4M 탔을 때 그 기억이 많이 나네요. 난 쿠페형 타입이 좋아서 뭐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아까 주행하면서 좀 봤지만 이 차급에 맞게 크기는 적당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소형 SUV니까 뭐 그거는 뭐 충분히 감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게 쿠페형 타입 SUV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헤드 공간 같은 경우는 쿠페형 스타일의 SUV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뒷좌석 거주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는 옵션을 보면 열선 시트는 지금 적용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뒷좌석 송풍구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는 USB 충전 포트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여긴 또 충전 표시가 되어 있네. 앞에는 데이터 전송 표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충전 표시가 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송풍구가 생각보다 엄청 작네. 아담하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해서 일단 암레스트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옵션 구성으로 보면 그래도 이 차가 가장 낮은 트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네요. 일단 후면 쪽 디자인을 보시면 이게 아마 쿠페형 스타일의 SUV다 보니까 뒷 라인이 상당히 이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타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테일 램프는 기존의 SM6를 많이 생각나게 해요. 전면 디자인도 그렇지만 후면 디자인도 SM6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패밀리 룩인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수치적으로는 지금 513리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소형 SUV 중에는 이 차가 탑급입니다. 셀토스도 크긴 하지만 XM3가 제일 넓어요. 보시는 것처럼 백팩을 이렇게 깔면 제가 봤을 때 한 6개 정도 깔릴 것 같은데 이 상단 쪽으로 좀 그래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적재 공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XM3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뭐 무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최신형 모델답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돈이 좀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곳곳에 아쉬운 게 몇 개씩 좀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성능 부분으로 봐도 1.6L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이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도 경쾌감이 좀 있고 재미있던 주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좀 주행했을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차량이 가벼운 게 많이 느껴져요, 몸으로. 그래서 이게 운전자라고는 살짝 불안함을 주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거는 브레이크 성능. 브레이크는 뭐 다른 경쟁차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아쉬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SM3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차, 좋은 차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